자, 올해 깨부책 학당의 컨셉, 출연자 컨셉이죠. 예,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 없선 안 될 사람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시니어 동문들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7회 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현욱입니다. 아이고. 네, 먼저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정치학 석사시고 신문사에 입사를 하셔서 국제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 역임하셨고 퇴사 후에는 객원 과학 전문 기자를 지냈습니다. 지금은요 과학 강연가 또 과학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데 대표 책 중에는 유발 하라리가 쓴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사피엔스의 역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더 메디컬 논설 주간도 맡고 있는 이 시대의 르네상스맨. 이거 원고를 누가 썼는지 조현욱 동문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뭐 한 가지만 제가 석사 학위는 없습니다. 석사 과정만 다니고서 네. 학사로 수정하면 되고요. 예. 그 마이크만 앞에 있으면은 정말 신명이 나신다고 하는데 뭐 본래 마이크 체질이신지. 예. 예, 전 그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는데요. 네네네. 원래는 볼펜으로 중앙일보 기자로 이제 20여 년 지냈는데 주로 글만 쓰다가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역자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아니 마이크를 잡으면 내가 되게 신이 나서 말을 잘하더라. 뭐 혹은 뭐 내용이 좋더라 등등 해서 이에 고무 찬양되어 이후로도 신나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야 할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이 우리 사회에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자신을 제가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이크 칼춤이 아니라 마이크 춤을 추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빅히스토리를 주제로 강연을 다니시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빅히스토리란 실은 이제 유발 하라리의 책, 이 사피엔스라는 책이 빅히스토리라는 이제 어떤 사고 체계 안에서 쓰여진 건데 네네. 영어로 이제 큰 역사라는 거니까 보통의 역사가 이제 뭐 문자의 발명이나 뭐 농경의 시작 정도를 역사로 본다면 큰 역사라는 것은 우주의 탄생부터 뭐 138억 년 전 뭐 우주가 탄생해서 그로부터 뭐 수소 가스가 만들어지고 별이 되고 그 별 안에서 각종 원소가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뭐 한 45억 년 전에 뭐 태양계 지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생명이 40억 년 전에 태어나서 뭐 인류가 30만 년 전부터 진화하고 뭐 이 전체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다시 말해서 우주의 탄생부터 우주의 탄생, 별의 탄생, 지구의 탄생, 생명의 탄생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이 진화해온 과정 전체를 통합 학문의 방법을 통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스토리텔링이다 이거죠. 네. 와, 설명을 너무 세밀하게 해주셔가지고요. 강연을 한 편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문과셨어요? 예. 학부 때? 학부 때도 이제 문과 불어반이었고 대학도 뭐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문과셨는데 과학 기자를 하셨다고요? 예, 그 과학.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기자라는 건 원래 뭐든지 뭐 뽑아가지고 이제 아무거나 다 하라 그러는데 어느 날은 정치부에 갔다가 다음 날은 문화부에 갔다가 보냈다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으로 책을 이제 뭐 과학 쪽 책, 대중과학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는데 기자로 생활하는 동안은 이제 제가 그 분야를 직접 담당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칼럼을 쓸 때는 주제가 자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주로 이제 과학에 관련된 칼럼을 썼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메이저 언론사 지면 전체에 과학에 관한 기사가 과학으로서 실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었죠, 진짜. 예. 그래서 뭐 제가 칼럼을 쓰게 될 때 비록 뭐 문화부에서 주로 활동을 했지만 그 과학을 쓴다고 해서 아무도 뭐 너 왜 그런 걸 쓰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맞은 거죠. 일반 사람들이 과학 책을 읽고, 제가 뭐, 보고 깜짝 놀랐던 책이 옛날에 코스모스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걸 읽는 게 뭐가 좋습니까? 제가 이제 강연을 할 때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강연을 다니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첫째는 이제 현대 사회가 다른 어떤 역사상의 다른 사회보다
과학 기술, 뭐 특히 과학이지만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 구성원 전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큽니다. 어허.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예로 뭐 생명공학 기술 같은 네, 것들도 네, 네. 근데 있고 그다음에 요즘 뭐 유행하는 뭐 챗GPT나 이제 로봇을 관한 이제 그런 알고리즘도 있고 그런데 AI나 뭐 이런. 예. 그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에게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너무 큰데 그것을 공동체의 자원이 좀 더 고르게 잘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네네. 근데 정치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삼아야 할 것이 과학이다. 그래서 네. 시민이 과학을 알아야 이 말하자면 어떤 기술이 새로운 어떤 쪽으로 기술을 개발할지 그 기술을 과연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을지 혹은 일부 사람들만 그 혜택을 보고 일부는 그냥 호모 데우스 신에 해당하는 호모 데우스와 호모 게데지우스로 이렇게 딱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learned opinion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뭘 알고 가지는 의견 이런 것이 유권자에게 의무이다. 그래서 그런 뭔가 기술을 개발할 때 사람의 뭐 장애를 좀 줄이는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뭐 머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전자 뭐 조작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은 극소수의 가진 사람들만 가지게 되는 결과를 하고 있다가 당하지 않게 유권자가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문송합니다라는 얘기 요즘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선배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관심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이제 인생 2막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막막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또 우리 조현옥 동문께서는 그쪽 방면에서 또 일가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것인데 약간 준비를 한 것은 이제 신문사 다니면서 무슨 노조위원장도 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게 고종명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이 언론사에서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정년이 중알보의 경우 54, 55세, 55년, 55.4개월, 55년 4개월 이런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건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밥벌이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 번역을 밥벌이 분야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번역을 하게 된 것은 직접적인 계기는 뭐 이제 기존에 있던 번역책 중에 좀 굉장히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서양의 좋은 책이 한국의 출판사가 판권 계약을 해버리면 다른 출판사는 책을 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좋은 내용을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을 하면 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한국 지식계에서 이 지식이.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당시에 문화부에 없었던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이거 문화부 얘기를 해서 제 이름으로 크게 기사가 나갔었어요. 문화면에 이제 번역이 이렇게 잘못됐다. 그걸 계기로 이제 뭐 출판사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과학 번역 분야가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있구나. 그런데 이 과학주를 좀 아는 그러면서 번역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높고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시장이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좀 돈도 좀 되고 앞으로 먹고 살겠다 싶어서 그 길로 나섰습니다. 예, 이게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인생 2막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은지 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해야 된다. 뭐 이제는 그동안 받은 걸 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경우는 이제 뭐 여기서 생계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뭘로 할까 하다가 가장 자신 가능한 것 그리고 해보니까 실제로 너 잘한다 싶은 것을 번역으로 과학 쪽 번역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과학 쪽이 아닌 건 할 수는 있지만 그쪽에는 또 학위를 받지 못하고 혹은 학위를 받아도 자리를 잡지 못한 문과분들이 많으셔서 말하자면 공급이 넘치니까 원고료가 싼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은 이제 하니까 제가 유망한 분야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고 그렇지만 요즘은 뭐 번역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딥L이라고 딥 랭귀지 약자인데 이것이 지금 구글 번역보다 훨씬 낫고 굉장히 번역의 이 수준이 높습니다. 산뜻하게 나오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저 같은 최고급 번역자한테는 아직도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어떤 뜻이냐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데이터의 원본이 네. 이 영어 뭐 예를 들어 한국어 그러면 그 원본이 그렇게 품질이 높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제 어쨌든 일을 새로 배워야 된다는 것.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현대는 네. 기존의 부모 세대들로부터 배운 것으로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유일한 첫 시대이다. 이렇게 말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말을 유발 하라리가 한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와는 함께 혹은 그와는 별도로가 되는데 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도 다시 말해서 밥벌이를 하느라고 바쁜 와중에도 연세가 들어서 봉사를 하면 건강에 매우 좋답니다.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서양에서 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뭐 노인 2,000명을 뭐 플로리다, 뭐 캘리포니아 조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봉사를 하는 사람은 봉사를 전혀 안 하는 네.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하여튼 뭐 44%를 줄인답니다. 일주일에 4번 운동을 하면 한 30몇 프로 정도 사망률이 줄어든다는데 네. 10년 내에 이 사람이 네. 사망할 확률.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봉사가 건강에 좋답니다. 운동하고 예. 봉사하고 예. 그다음 일을 좀 하고. 본인은 잘 실천하고 계신지. 예, 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예. 이제 밥벌이와 와이프의 감시와 이제 밥벌이의 예. 부담을 벗어나면 네. 봉사를 하고 운동을 좀 더 하고 해서 좀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감시를 받으시냐에 대해서는 사적인 것이라 제가 깊게 여쭙지 않겠습니다. 시 애호가로 알려졌습니다. 네. 몇 편이나 외우세요, 그럼? 원래 애호가들은 외워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예.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그 성레온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네네. 이분이 시 애호가로 유명하십니다. 네. 그분이 시를 300편 외우신다 그러셔 예. 소문을 들어서 그럼 도대체 나는 몇 편을 외우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적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167편까지 세다가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시를 왜 외우느냐 하면은 이런 장면에서 봄밤에 뭐 이렇게 낙엽이 봄밤에 이제 꽃잎이 떨어진다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런 좋은 시가 있었지 하는데 이걸 뭐 시집을 싸매고 다닐 수도 없고 근데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즐겁게 떠올려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소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를 예전에는 많이 외웠으나 보시다시피 제 머리가 하얗고 네. 머릿속도 많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아마 몇십 편일 테고 근데 예. 오늘 같은 날에 딱 떠오르는 시는 있으시겠죠? 예, 뭐 한 10대 편이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우선 한 편을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시인의 어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시입니다. 4.19가 나던 해 새밑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게 되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 부르지 않았다. 적지 않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우리는 헤어졌다. 며치서는 춤을 추러 갔고 며치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며치서는 허전하게 동숭동 옛길을 걸었다. 돌돌 마른 달력을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만 아직도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들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에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하며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속으로 발을 옮겼다. 라는 시입니다. 네. 그 긴 시를 외우셨어요. 예,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 시를 좋아하신 거는 젊은 시절, 지금보다 훨씬. 중학교 때 이제 무슨 김서울의 진달래꽃 초혼. 네네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막 이제 이런 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뭐. 예, 네, 그렇게 시작해서 네. 계속해서. 그 이제 이 대목에서, 이 깨부책 학당이 이제 우리 학교의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현욱 동문에게 서울고등학교는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곳이었는가? 네. 우선, 물리학을 가르친 이영호 선생님이 이제 2학년 때 네. 담임이었는데, 이분이 저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아니, 물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문으로 칠판에 모날빵자와 둥글 원자를 딱 써놓고, 네. 이것은 후한을 건립하는데 항우 유광의 모사였던 장량이 쓴 말이다 하면서 설명하셨는데 어쨌든 뭐 원래 뭐 그 고사와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양반이 그런 말씀 직접 하셨어요. 남자는 모날 수도 있어야 되고 둥글 수도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큰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작은 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그때 깨달았죠. 아, 나는 이거는 내가 못해, 이건 내가 안 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성격을 고치자.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부끄럽거나 뭐 요즘 말로는 뭐 얼굴이 뭐 팔린 하여튼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자. 다만 되도록이면 그런 일 하지는 말자. 네. 그래서 능력은 갖추되 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어떤 종류의 능력이든 다 갖추자. 다시 말해서 버스 안에서 좌중에 계신 승객 여러분 뭐 이렇게 하고 뭘 팔 수 있는 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연습을 막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곳이 서울고등학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은사님까지도 포함해서. 예. 서울고등학교 좋은 학교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제 사춘기 시절에 우선 이 정치, 이게 뭐랄까, 인생관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네. 그때 우선 작게 말하면 무슨 둘개 맞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학생들에게서도 물론 이제 뭐 왕따를 당한 적도 없거니와 그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마치 그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라는 작품이 뭐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카스탈리안에 있는 무슨 영재학교 이런 게 나오는데 딱 그 기분이었습니다. 마침 또 뭐 문과 그 반에 같은 반이든 아니든 몇몇 친구들이 매우 똑똑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토론도 많이 하고 네, 경쟁심도 좀 가지고 책을 읽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어떤 패러다이스 로스트 같은 느낌이 지나고 나서 보면 있습니다. 예. 이 어떤 이상적인 이 청소년 시절을 보냈구나. 경기고등학교도 있지만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저는 이 서울고등학교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 끝으로 정말 나는 이 얘기를 못하고 오늘 집에 가면 후회할 것 같다 하신 얘기를 짧게 좀 해주시죠. 마무리. 예.
삶을 사랑하면서 살자 이겁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행위이다라고 에리 프롬이 말했는데 그 상대방에는 저 자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변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의미 있게 산 삶은 사랑하면서 산 삶뿐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더 오래 듣고 싶은데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사실 한마디 한다면 아니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여기 온 것이 조금 쑥스럽습니다. 네. 자 오늘 깨부책 학당 조현옥 동문 27회입니다.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뭐 따로 한번 특집을 좀 해야 될 정도로 오늘 얘기를 편안하게 너무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좋은 참고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깨부책 학당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